우리 모두는 큰 상처를 입은 적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상처받고 있고, 언제고 갑자기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상처는 맥락의 일부, 오페라의 일부이다. 당신은 상처도 아니요, 감정적인 반응도 아니요, 내용물도 아니다. 우리는 모두 맥락, 오페라 하우스 그 자체다. 물론 이것은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큰 깨달음이다. 이 위대한 작업을 이해하고 그 깨달음을 충분히 체화하는 것은 평생을 걸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다친 상태일 때보다 흥분된 상태일 때 당신의 생산성, 활력, 인간관계의 창작력은 언제나 더욱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애초에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걸까? 우리에게는 그런 종류의 것을 좋아하는 기이하고 웃긴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것은 이렇게 닫힌 상태를 사실 은밀하고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정말 좋아하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닫힌 상태에 관해 흥분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가령 화가 났으면 그 화에 흥분한다. 슬프면 그 슬픔에 흥분한다. 피곤하면 그 피곤함에 흥분한다. 굴욕을 느끼면 그 굴욕에 흥분한다. 슬프면 그 슬픔에 흥분한다. 역겨우면 그 역겨움에 흥분한다. 겁에 질리거나 자기 연민에 빠졌으면 그 겁이나 그 자기 연민에 흥분한다. 당신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든 흥분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다친 느낌을 포함해 그 어떤 느낌 상태에 대해서든 흥분한다는 뜻은 간단히 말해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다. 당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는 말은 나는 나에게 안 좋은 사람이다가 아닌 나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다의 마음으로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을 화나게 만든 것에 분노하지 말고 화가 났다는 사실에 흥분해 보라. 슬프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슬픔이 가진 부드러운 고향감을 음미해 보라. 자기 연민에 빠진 스스로에게 짜증을 내는 대신 그 자기 연민을 마치 팬이 스타를 사랑하듯 무공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최애 가수나 배우를 생각하듯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말이다. 내 말의 요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다. 당신의 감정 상태를 도덕적 잣대가 아닌 미학적 잣대로 바라보라. 이렇게 할 때의 당신은 삶의 심판자가 아닌 삶의 예술가가 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시험 삼아 다음번에 슬픈 기분이 들면 그 느낌을 판단하려 들지 말고 그 슬픔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가 당신을 위해 제작한 가상현실 경험인 것 마냥 있는 그대로 음미해 보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는 사실 당신이지만 사고 실험을 위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자.
그리고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멋진 설치 작품으로 상을 탄 지 얼마 안 된 여성 작가가 나는 실패자다의 느낌을 경험하게 해주는 이 가상현실을 당신을 위해 창작했다고 가정해보자. 실패자 느낌이 주는 미묘한 맛들을 음미할 수 있는가? 톡 쏘는 듯한 풀맛이 느껴지는가? 부드럽지만 알갱이가 씹히는 듯한 질감에 감탄하고 있는가? 이번 새 시즌의 주제인 나는 실패자다를 바탕으로 이번 생은 망했어요 라는 과감하고 프레시한 색채를 사용한 이 정교한 작품에 흥분해보라.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것을 좋아해보라. 좋은 느낌을 좋아한다는 것을 좋아해보라. 우리 대부분은 좋은 느낌을 좋아한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제 그것을 바꿔보는 건 어떻겠는가? 모든 일은 당신이 그것을 즐기기 때문에 일어난다. 우주는 가치의 대차대조표가 아니다. 우주는 예술 작품이다. 당신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어떤 활기차고 재미있고 기이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고통의 감각은 여전히 존재할지 몰라도 당신은 더 이상 괴롭지도 그것에 매이지도 않게 된다. 당신이 인생의 그 장면을 음울한 엔터테인먼트로 은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운 마음으로 당신의 예술성 짙은 비극을 온전히 의식적으로 만끽한 뒤 당신의 인생을 달콤한 코미디로 바꾸면 된다. 사람들이 제일 재미있어 하는 엔터테인먼트가 실은 얼마나 음울한 내용인지를 잠시 생각해보라.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인기 있는 TV 시리즈 중 2개가 바로 왕좌의 게임과 워킹 데드이다. 두 드라마 모두 폭력과 슬픔, 고통과 공포로 점철되어 있다. 또한 주인공들이 자신과 타인의 생존을 위해 온갖 역경을 헤치는 고군분투가 서사의 내용이다. 내용이 참 무서운데도 사람들은 열광한다. 인간이 음울한 고통과 공포를 유흥거리로 이토록 즐기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삶에서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창조하는 게 아주 약간은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부딪혀도 싸서가 아니라 또는 우리가 실패자나 낙오자라서가 아니라 절로 손톱을 물어뜯게 하는 그 상황의 긴박함에 끌리기 때문이라면 언제나 행복하고 직장에서도 최고로 잘 나가고 인간관계도 나무랄 데 없고 문제나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는 건강한 사람을 TV쇼로 만들면 아마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다. 유쾌한 코미디에서조차 긴장과 유쾌함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물과 딜레마가 존재한다. 당신의 무의식적 그림자가 창조한 애인한테 거부당하기 혹은 직장에서 창피당하기 등에 대해 처음으로 뜨겁고 짜릿한 환희를 맛보게 되면 당신은 대단히 솔직한 환희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진실하기 때문이다. 그래, 맞다. 내가 이걸 만들었어. 빌어먹게도 나의 어떤 면이 이걸 사랑해.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 역시 자기 자신을 즐길 자격이 있어.
나를 구성하는 모든 면모는 하나도 빠짐없이 가치 있고 멋지기 때문이지. 변태 같은 내 안의 그림자까지도 말이야. 이런 식의 놀랍도록 솔직한 환희는 훨씬 더 영구적이고 강력한 변성을 가져온다. 당신의 관점은 영원히 바뀌어서 스스로를 연민하던 과거의 느낌으로 절대 되돌아갈 수 없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게임을 꿰뚫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음번에 창피하거나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아마도 자기도 모르게 감사해야 하고 흥분할지도 모른다. 당신의 그림자가 이 역 같은 상황을 사랑하고 당신의 그림자적 욕망이 아름답게 성취되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듯 실존적 변태 수업은 냉혹한 현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 가학적, 피학적 기쁨을 뻔뻔하게 느끼라고 말한다. 무엇이 되었든 눈치 보지 말고 즐기고 기이한 부정과 거짓 행복 대신 솔직하게 행복해지라고 말한다. 그렇게 솔직하게 행복을 즐기다 보면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놀라운 해결책과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을 탐닉할 때 삶에서 창조하고 싶은 새로운 것들을 심상화해보라. 자신의 변태성을 솔직하게 인정한 뒤에는 심상화도 훨씬 잘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큰 상처를 입은 적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상처받고 있고 언제고 갑자기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상처는 맥락의 일부, 오페라의 일부이다. 당신은 상처도 아니요, 감정적인 반응도 아니요, 내용물도 아니다. 우리는 모두 맥락, 오페라 하우스 그 자체다. 물론 이것은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큰 깨달음이다. 이 위대한 작업을 이해하고 그 깨달음을 충분히 체화하는 것은 평생을 걸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다친 상태일 때보다 흥분된 상태일 때 당신의 생산성, 활력, 인간관계의 창작력은 언제나 더욱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애초에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걸까? 우리에게는 그런 종류의 것을 좋아하는 기이하고 웃긴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것은 이렇게 닫힌 상태를 사실 은밀하고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정말 좋아하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닫힌 상태에 관해 흥분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가령 화가 났으면 그 화에 흥분한다. 슬프면 그 슬픔에 흥분한다. 피곤하면 그 피곤함에 흥분한다. 굴욕을 느끼면 그 굴욕에 흥분한다. 슬프면 그 슬픔에 흥분한다. 역겨우면 그 역겨움에 흥분한다. 겁에 질리거나 자기 연민에 빠졌으면 그 겁이나 그 자기 연민에 흥분한다. 당신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든 흥분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다친 느낌을 포함해
그 어떤 느낌 상태에 대해서든 흥분한다는 뜻은 간단히 말해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다. 당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는 말은 나는 나에게 안 좋은 사람이다가 아닌 나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다의 마음으로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을 화나게 만든 것에 분노하지 말고 화가 났다는 사실에 흥분해 보라. 슬프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슬픔이 가진 부드러운 고향감을 음미해 보라. 자기 연민에 빠진 스스로에게 짜증을 내는 대신 그 자기 연민을 마치 팬이 스타를 사랑하듯 무공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최애 가수나 배우를 생각하듯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말이다. 내 말의 요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다. 당신의 감정 상태를 도덕적 잣대가 아닌 미학적 잣대로 바라보라. 이렇게 할 때의 당신은 삶의 심판자가 아닌 삶의 예술가가 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시험 삼아 다음번에 슬픈 기분이 들면 그 느낌을 판단하려 들지 말고 그 슬픔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가 당신을 위해 제작한 가상현실 경험인 것 마냥 있는 그대로 음미해 보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는 사실 당신이지만 사고 실험을 위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자. 그리고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멋진 설치 작품으로 상을 탄 지 얼마 안 된 여성 작가가 나는 실패자다의 느낌을 경험하게 해주는 이 가상현실을 당신을 위해 창작했다고 가정해보자. 실패자 느낌이 주는 미묘한 맛들을 음미할 수 있는가? 톡 쏘는 듯한 풀맛이 느껴지는가? 부드럽지만 알갱이가 씹히는 듯한 질감에 감탄하고 있는가? 이번 새 시즌의 주제인 나는 실패자다를 바탕으로 이번 생은 망했어요 라는 과감하고 프레시한 색채를 사용한 이 정교한 작품에 흥분해보라.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것을 좋아해보라. 좋은 느낌을 좋아한다는 것을 좋아해보라. 우리 대부분은 좋은 느낌을 좋아한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제 그것을 바꿔보는 건 어떻겠는가? 모든 일은 당신이 그것을 즐기기 때문에 일어난다. 우주는 가치의 대차대조표가 아니다. 우주는 예술 작품이다. 당신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어떤 활기차고 재미있고 기이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고통의 감각은 여전히 존재할지 몰라도 당신은 더 이상 괴롭지도 그것에 매이지도 않게 된다. 당신이 인생의 그 장면을 음울한 엔터테인먼트로 은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운 마음으로 당신의 예술성 짙은 비극을 온전히 의식적으로 만끽한 뒤 당신의 인생을 달콤한 코미디로 바꾸면 된다. 사람들이 제일 재미있어 하는 엔터테인먼트가 실은 얼마나 음울한 내용인지를 잠시 생각해보라.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인기 있는 TV 시리즈 중 2개가 바로
왕좌의 게임과 워킹 데드이다. 두 드라마 모두 폭력과 슬픔, 고통과 공포로 점철되어 있다. 또한 주인공들이 자신과 타인의 생존을 위해 온갖 역경을 헤치는 고군분투가 서사의 내용이다. 내용이 참 무서운데도 사람들은 열광한다. 인간이 음울한 고통과 공포를 유흥거리로 이토록 즐기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삶에서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창조하는 게 아주 약간은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부딪혀도 싸서가 아니라 또는 우리가 실패자나 낙오자라서가 아니라 절로 손톱을 물어뜯게 하는 그 상황의 긴박함에 끌리기 때문이라면 언제나 행복하고 직장에서도 최고로 잘 나가고 인간관계도 나무랄 데 없고 문제나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는 건강한 사람을 TV쇼로 만들면 아마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다. 유쾌한 코미디에서조차 긴장과 유쾌함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물과 딜레마가 존재한다. 당신의 무의식적 그림자가 창조한 애인한테 거부당하기 혹은 직장에서 창피당하기 등에 대해 처음으로 뜨겁고 짜릿한 환희를 맛보게 되면 당신은 대단히 솔직한 환희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진실하기 때문이다. 그래, 맞다. 내가 이걸 만들었어. 빌어먹게도 나의 어떤 면이 이걸 사랑해.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 역시 자기 자신을 즐길 자격이 있어. 나를 구성하는 모든 면모는 하나도 빠짐없이 가치 있고 멋지기 때문이지. 변태 같은 내 안의 그림자까지도 말이야. 이런 식의 놀랍도록 솔직한 환희는 훨씬 더 영구적이고 강력한 변성을 가져온다. 당신의 관점은 영원히 바뀌어서 스스로를 연민하던 과거의 느낌으로 절대 되돌아갈 수 없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게임을 꿰뚫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음번에 창피하거나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아마도 자기도 모르게 감사해야 하고 흥분할지도 모른다. 당신의 그림자가 이 역 같은 상황을 사랑하고 당신의 그림자적 욕망이 아름답게 성취되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듯 실존적 변태 수업은 냉혹한 현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 가학적, 피학적 기쁨을 뻔뻔하게 느끼라고 말한다. 무엇이 되었든 눈치 보지 말고 즐기고 기이한 부정과 거짓 행복 대신 솔직하게 행복해지라고 말한다. 그렇게 솔직하게 행복을 즐기다 보면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놀라운 해결책과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을 탐닉할 때 삶에서 창조하고 싶은 새로운 것들을 심상화해보라. 자신의 변태성을 솔직하게 인정한 뒤에는 심상화도 훨씬 잘 될 것이다.